아니 운동을 어떻게 한 달씩이나 쉬냐고요. 완전히 쉬면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 탑도 무너져버릴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죠. 오늘 운동할 때 발생하는 근육통에 대해 어느정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셨나요? 기분 좋은 펌핑감과 적당한 단기성 근육통과 함께라면 빠른 근비대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헬마드입니다. 열심히 쇠질을 하고 나서 근육통이 없으면 허전하고 다음날 근육통이 있을 때는 운동이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통을 자극의 지표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근육이 아플 때 운동을 해줘야 더 잘 풀린다고 생각해서 휴식 없이 무리하게 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운동 후에 느껴지는 근육통은 타겟 근육 부위에 자극이 충분히 가해졌다는 증거는 일부 맞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의 정도와 근육이 먹여진 자극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근육은 미세한 손상 그리고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강해지기 때문에 아픈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근육통의 종류가 단순히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근육통의 종류는 크게 총 4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고 이 중 위험한 근육통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부상 없이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근육통이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근육통 2가지와 조심해야 할 근육통 2가지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했었거나 평소보다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했을 때 찾아오는 대표적인 근육통입니다. 단기성 근육통은 대개 본인이 해낼 수 있는 한계치에 가까운 중량과 볼륨으로 세트를 수행했을 때 생깁니다. 적절한 염증 반응으로 피로물질이 근육에 쌓여서 통증이 생기는데 열감과 함께 중간에서 약한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근육통은 대개 몇 시간, 길어도 이틀 내에는 사라지는데 피로물질과 노폐물들이 배출되고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단기성 근육통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적정 강도로 잘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 맞습니다. 운동 초보자일수록 잦은 빈도로 찾아오고 중고급자 단계로 넘어갈수록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단기성 근육통의 특징입니다. 근육이 운동에 적응하기 때문이죠.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아픈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서 본격적으로 아파지는 통증인데 이를 지연성 근육통, 돔스라고 합니다. 근육에서 열이 나고 붓고 때로는 움직이기 힘들 만큼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주로 하체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이 돔스가 올 때가 많더라고요. 운동 후에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기도 하는 근육통으로 일상생활에 거슬릴 정도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지연성 근육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과도한 강도의 운동으로 심하게 손상을 입은 근조직에서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 첫 번째,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염증 물질을 스스로 제거하고 다시 만드는 회복과 재검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두 번째 설명이 유력합니다. 근육 부위가 아니고 관절 부근에서 통증이 온다면 인대나 건, 힘줄, 연골 등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꿈치, 목, 허리, 무릎, 발목 등에 많이 발생하는 통증이죠. 잘못된 자세로 혹은 올바른 자세로 했더라도 본인의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중량과 볼륨으로 무리해서 운동을 진행했다면 이런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의 통증 부위에 멍이 든 것처럼 색이 변했다면 근육 파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동 중에 그리고 직후에 기분 좋은 약한 통증이 함께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근육에서 펌핑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근육이 일시적으로 커진 듯한 느낌도 함께 받게 되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인체 내에 있는 혈액은 골격근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근육에 혈액이 몰리면 삼투압 현상으로 체액이 빠져나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뒤 근육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펌핑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포 사이사이에 차있던 체액이 다시 혈관으로 흡수되면서 펌핑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중고급자 단계로 갈수록 근육량은 많아지고 펌핑도 잘 일어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운동 부위가 충분히 펌핑되지 않으면 자극이 충분히 먹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벤치프레스를 예로 들면 대흉근을 주동근으로 하여 무게를 드는데 다른 근육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 그리고 근육이 아니라 힘줄, 뼈로 드는 경우 가슴이 충분히 펌핑되지 않는 날도 있죠. 이렇게 근육통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와 네 번째, 즉 단기성 근육통과 펌핑은 트레이닝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신호입니다. 단기성 근육통은 하루에서 3일, 펌핑은 반나절이면 해소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두 번째와 네 번째, 지연성 근육통이나 관절과 뼈 그리고 힘줄과 인대의 통증, 멍을 수반한 근육의 심한 통증은 몸에 너무 과하게 무리를 주었다는 신호인데요. 통증의 강도나 부상 부위에 따라 회복하는 데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한 달 넘게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함께 병원 진료 그리고 소염제 처방을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운동을 어떻게 한 달씩이나 쉬냐고요. 완전히 쉬면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 탑도 무너져버릴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튜빙 밴드나 세라밴드를 이용한 득척사 운동 그리고 각도나 종목을 바꿔가며 통증이 없도록 원하는 타겟 부위를 단련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회전근개 쪽 각상근 부상으로 인해 어깨 운동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인 숄더 프레스 대신 아놀드 프레스를 하면 회전근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참 여기서 근육통이 없다고 해서 근성장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동 경력이 쌓이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잘 하며 평소 습관적인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통해 근질 관리가 잘 된 경우 근육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도 충분한 골격근을 얻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 중량이나 횟수, 속도 등 객관적인 지표가 향상되고 있다면 적당한 근육통은 크게 개의치 않고 꾸준히 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근육통이 없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력 운동은 한 번 한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휴식을 한 후 다시 해당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먹였다면 근육이 회복하는 데 48시간 내외가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할법을 활용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3분할 훈련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힘줄, 건은 근육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노화와 퇴화가 빠릅니다. 특히 인대는 근육처럼 쉽게 재생되는 부위가 아니기에 한번 파열되면 이식 수술을 받고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부상 예방을 항상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올바른 자세로 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운동할 때 발생하는 근육통에 대해 어느 정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셨나요? 기분 좋은 펌핑감과 적당한 단기성 근육통과 함께라면 빠른 근비대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